제가 오늘 약 30분 정도 세션을 준비한 내용은 2017년도 4분기에 포티넷, 포티가드 위협 인텔리전스 센터인 포티가드에서 발간한 4분기 글로벌 보안 위협 동향 보고서의 이제 서머리를 보고드리기 위해서, 공유드리기 위해서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보안 위협 동향 보고서에서 포티넷의 위치는 영문 버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16년부터 분기별로 계속 발간이 되어 왔었고요. 한글 버전의 경우에는 2016년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과 같이 2016년 4분기부터 분기별로 이제 계속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버전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17년 4분기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가 이제 나온 보고서를 오늘 이제 업데이트 드리고자 하는 것이 본 오늘 웨비나의 이제 주요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안 위협 동향 보고서를 이제 발간하는 주체는 이제 누구 거냐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포티가드 AI, 아키텍처 인텔리전스에서 인공지능 부서를 같이 겸하고 있는 포티가드 센터에서 전 세계에 디플로이 운용되고 있는 포티넷 장비, 보안 장비에서 각종 보안 로그를 고객 동의 하에 수집을 해서 나온 분석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포티넷의 보안 장비에서 받는 로그 정보와 각종 보안 침해 사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의 CERT 팀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분석된 새로운 보안 위협 공격, 침해 사례에서 발견된 각종 위협 정보를 포티가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수집을 하게 되고 스틱스나 MSSP와 같은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서 수집, 분석, AI와 머신러닝을 통한 최종의 보안 시그네처를 완성하는 단계가 이제 포티가드 AI가 하는 역할이고요. 이 단계를 거쳐서 이제 나온 리포트, 지난 4분기 동안의 이제 결과 리포트가 본 동향 보고서의 이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을 보기 전에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런 데이터 리포트가 수집이 되고 이제 편집이 되고 발간이 되는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먼저 포티넷만의 장비 얘기뿐만 아니고요. 국내에는 이제 키사와 같은 국가기관하고 이제 연동을 통해서 각 대륙별, 지구에서 이제 미주 대륙, 유럽 대륙, 그다음에 아시아 대륙에서의 각종 보안 위협 정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석하고 계시는 이제 서드 팀들이 계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부터 뭐 인터폴, 뭐 국가 홈랜드, 미국의 홈랜드 시큐리티 부서, 그다음에 마이서트, 그다음에 왼쪽 하단 쪽에 보시면 이제 키사라고, 국내에서 이제 키사라는 분들께서 이제 해당 정보를 저희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이제 갖추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생태계죠. 글로벌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각종 보안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시그네처를 서로 공유하는 실시간 이제 대응 체제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유된 이제 각종 보안 위협 정보와 포티넷의 자체 보안 로그를 수집을 해서 종합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제 포티가드의 시그네처 결과물이고, 그 시그네처를 포티넷 장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각종 보안 위협에 대응되는 이제 보안 장비로 운영이 되도록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이제 주요 목적이고요. 그 데이터 중에 지난 4분기 때 나온 내용을 이제 보고 드리는 것이 본 보고서의 이제 주요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보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악성 코드나 각종 신규 제로데이 어택 같은 알려진 공격과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해서 코드 탐지 기술이 그동안에 많이 진화가 돼 있었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부터 보시면 이제 과거 한 보안 위협에 대해서 한 개의 시그네처를 개발해서 원투원 시그네처를 개발하고요. 원투맨이라는 건 뭐냐면 공통된 부분, 뭐 익스플로이 킷이나 각종 키트의 공통된 부분들을 종합해서 커먼 원 시그네처로 여러 개의 공격 형태를 디텍션할 수 있는 시그네처를 개발하는 기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 시그네처만 가지고 발견하거나 디텍션 할 수 없는 새로운 악성 코드 EXE나 실행 파일들을 잡아내기 위한 비헤이비어 동작 방식 어널리시스 기술이 나왔습니다. 근데 점점 이쪽 크라임 산업이 거대화되고 이제 자동화, 머신러닝 형태로 이제 발전 대규모되다 보니까 저희 포티넷과 같은 보안 시그네처 위협 인텔리전스 센터들도 머신러닝 각종 기술을 도입해서 AI 기술을 종합한 대규모 대용량 처리가 가능한 언노운 디텍션까지 기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현재 포티넷이나 각종 보안 장비 회사에서 위협 인텔리전스를 내놓는 이제 디텍션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보안 위협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포티가드 AI에서는 어떤 구조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적용을 하냐면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서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각종 포티넷의 보안 장비에서 각종 로그 정보 고객 동의 하에 수집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로 콜렉션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포티넷만의 이제 CPRL이라고 하는 특허 기술이 있습니다. CPRL 기술은 뭐냐면 앞서 이제 디텍션 진화 기술에서 보셨던 이제 여러 개의 악성 코드를 하나의 커먼 시그니처 디텍션 할 수 있는 이제 CPRL 특허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CPRL로 페리미터 기반 방화벽 구축된 보안 장비에서 스캐닝을 한 이후에 뚫리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머신러닝과 오토 CPRL이라는 자동화된 학습 기능, 빅데이터와 이제 결국 AI가 포티넷만의 AI 특허 기술을 적용을 해서 종합적인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제 SEDS라는 분석 기술로 녹여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종 보안 장비, 포티넷을 생산하는 보안 장비에서 구동될 수 있는 시그네처를 계속 24시간 실시간으로 생성하고 업데이트하고 패치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이해가 쉽게 이제 동작 구조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좀 보자면 이런 형태를 이제 뜰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각종 알려진 실행 파일, 뭐 새로운 뭐 악성 코드 파일들을 계속 인풋으로 받습니다. 콜렉션 하게 되고요. 수집을 하게 되면 해당된 데이터는 인풋 단계, 분석 단계, 그 다음에 클린한지 아닌지 비헤이비어 분석을 통하는 과정을 계속 24시간 머신러닝, 그 다음에 AI 특허 기술을 통해서 계속 구동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디텍션 되는 멜리셔스 또는 악성을 구분한 이후에 해당하는 시그네처를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웃풋, 결국 뭐냐면 이 파일은 멜리셔스하다, 이 파일은 클린하다라는 이런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보시는 엔드투엔드가 전부 자동화, 머신러닝 형태로 24시간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결과물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악성 코드 시그네처 또는 클린 파일이다라는 이제 지표로 각종 인디케이터, 뭐 업계에서는 IOC라는 인디케이터를 계속 발매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포티가드 AI 시스템을 통해서 나온 산출물이 실질적으로는 보안 장비에서 구동되는 이제 시그네처, 포티넷 장비라면 이제 포티가드 서비스라는 가입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실시간 시그네처가 있고요. 분기별로 조금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글로벌 보안 위협 동향 보고서와 같은 분기별 데이터를 발간하는 이제 오픈된 퍼블릭으로 오픈된 보고서가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포티넷의 포티가드 AI 팀에서 이제 TIS 위협 인텔리전스 DB라고 하는 Threat Intelligence 서비스를 실제 서비스로 오픈한 형태로 서비스를 실제 엔드 유저 분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될 4분기 글로벌 위협 동향 보고서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exploit, 그 다음에 malware, 본넷 액티비티 세 가지 이제 가장 큰 중심을 두고 이제 내용 보고서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exploit, malware, 본넷은 이 각종 보안 해킹 사고, 침해 사고로 해서 꼭 빠지지 않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왼쪽,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내부 직원 또는 일반 사용자, 스마트폰이든 PC든 맥이든 각종 IT 기기를 이용하시는 왼쪽에 내부 직원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주시고요. 가운데 부분은 그동안 수년 동안에 각 기업 고객분들께서 구축해 오신 보안 인프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티스팸, 웹 필터링 시스템, 그 다음에 IPS, 안티바이러스, 그 다음에 앱 컨트롤과 IP 레피테이션으로 대표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즘에 이제 99% 이상의 이제 지능형 공격은 이메일 통해서 유입이 되는 게 첫 번째죠.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 고객분들은 사실 스팸이나 각종 이메일 보안 솔루션들을 많이 그동안 구축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이베이전, 회피 공격을 하는 새로운 신종 이메일 공격이 들어오면서 왼쪽으로 침입이 유입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 번째로 발생하는 이유는 행동은 액션은 내부 악성 코드가 웹 바깥쪽으로 멜리셔스 웹사이트로 접속하는 비헤이비어를 보여줍니다. 이런 비헤이비어를 감지하는 것이 그동안 또 이제 기업 고객분들께서 구축해 오셨던 웹 필터링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 또한 시그네처로 동작하기 때문에 시그네처 벗어나거나 웹 필터 블랙 또는 화이트 리스트에 벗어나는 회피에 해당하는 URL에 들어오면 인터넷으로 또는 퍼블릭 네트워크로 웹사이트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웹사이트가 컴프로마이즈 또는 멜리셔스 공격을 받아서 특정 자바스크립트나 뒷부분에 설명드릴 최근에 크립토 커런시 공격하는 이제 가상화폐죠.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공격에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익스플로이트 행동이 발생합니다. 익스플로이트 행동은 뭐냐면 감염되거나 취약점을 갖고 있는 시스템, PC나 IT, 각종 스마트 기기를 갖고 있을 때 그 익스플로이트를 계속 추적하는 거죠. 한번 침투 공격을 해보는 거죠. 침투 공격을 해가지고 구축하셨던 IPS 시스템이 이거를 디텍션하고 감지하고 차단하면 다행인데 문제는
IPS조차 시그네처 방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익스플로잇은 90분의 1 정도, 10% 정도는 내부로 침투될 수 있다는 가정성이 있다는 게 포티넷에서 말하는 이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이런 IPS 시스템을 통과한 익스플로잇의 다음 행동으로서는 이제 멀웨어를 다운로드 받게 되는 백도어로 멀웨어를 다운로드 받고 CNC 서버에서 컨트롤하게 되기 사전 단계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글로벌 동향 위협 보고서에서 초점을 두는 세 가지 주제는 뭐냐면 익스플로잇과 멀웨어와 본넷의 활동이 얼마나 새로운 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빈도수가, 활동 액티비티 빈도수가 컸는지를 보무로 해서 시소 분들이나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지난 분기 또는 앞으로 1분기 또 2분기 2018년 동안에 이런 공격 패턴이 일어날 것 같으니 거기에 해당되는 보안 시스템을 미리미리 준비하거나 사전 플랜, 그 다음에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표, 데이터로 이용해 줄 수 있는 데이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보고서에 이제 요약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본 페이지를 보실 때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는 분들의 좀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요약을 먼저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킬체인 방식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에 익스플로잇, 그 다음에 멀웨어 본넷의 활동을 얼마나 동향 있게 각 분기별로 어떻게 동향이 변했는지를 보여드리자는 게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그게 왜 키포인트인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익스플로잇 동향,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익스플로잇 동향, 유니크한 익스플로잇 디텍션 감소됐고요. 4분기에는. 그 다음에 익스플로이션 펌은 뭐냐면 회사에서 발견된 익스플로잇 수가 증가되느냐 감소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근데 4분기에는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해당 기업에 알려진 취약점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탐색하기 위한 익스플로잇 패킷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유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4분기에. 결국 이 익스플로잇 활동에 감지가 되거나 딕테션이 되는 엔드포인트나 각종 서버, 군들은 공격 대상이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갖고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익스플로잇이 증가가 된다는 지속적인 의미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 우리 인프라에 알려진 취약점을 탐색하려고 하는 누군가의 액티비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익스플로잇의 활동이 증가되는 것을 분명히 관리 포인트, 보안 C 레벨 분들 입장에서는, 임원들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요 인디케이터로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약, 이 멀웨어 본넷 동향 부분은 아까 킬체인에서 말씀드렸지만 멀웨어와 본넷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미 익스플로잇 단계, 침투 단계를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 공격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나 각종 방화벽, 그 다음에 IPS 시스템, 각종 보안 장비, 운영 중인 보안 장비에 로고가 있을 겁니다. 뭐 SIM 시스템을 보시거나 각종 로고 분석 장비를 보시면 이런 멀웨어나 또는 본넷 디텍션 시스템도 있으셔야겠죠. 물론 본넷 디텍션 시스템이 없다면 물론 여기에 나온 데이터는 보실 수 없겠지만 사내에 이미 보유하시고 운영 계시는 데이터에 멀웨어와 본넷이 갑자기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미 익스플로잇 단계를 넘어서 몇 명의 내부 시스템은 이미 감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감염이 돼서 CNC 서버, 외부 인터넷으로 나가기 위한 액티비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특히 랜섬웨어 사고 같은 경우 작년 워너크라이, 각종 라킷 랜섬웨어 같은 아주 크리티컬한 치명적인 이제 보안에 취약적이고 한번 감염이 되면 데이터를 다 로스해버리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IDC, 특정 IDC에서도 리눅스 서버조차도 랜섬웨어에서 피해갈 수 없는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요. 특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본넷 액티비티가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는 가장 쉽게 얘기해서 이미 악성 랜섬웨어 다운로드 이후에 CNC 서버나 각종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이 이미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본넷적으로 나가는 거는 차단하는 솔루션을 반드시 이제 구축을 하셔야지 된다는 이제 동향 보고서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4분기 때 좀 활동이 커진 게 뭐냐면 제로데이 리서치는 뭐냐면 알려지지 않은 패턴을 가지고 기존의 보안 장비를 회피하는 공격이 유입이 됐을 때에 그 해당하는 제로데이를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 그 다음에 해당하는 보안 장비, 기업 조직에서의 보안 장비가 제로데이에 반응할 수 있는 뭐 샌드박스나 각종 ATP 관련된 솔루션이 있었느냐를 이제 말해주는 주요 지표고요. 포티넷의 포티가드 AIS조차도 작년에 보시면 주요 지표로 지난 4분기에도 185개의 제로데이가 이제 이미 발견됐고요. 꼭
포티넷만이 이제 분석하고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협 공유 센터에서 각종 공유된 정보를 포함한 거죠. 그래서 여기 알려진 제로데이 어택을 또한 빨리 디스클로즈하고 분석하고 시그네처화해서 빨리 보안 장비에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술 또한 중요한 이제 지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혹시 다운로드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글로벌 보안 위협 동향 보고서 4분기의 실제 내용들을 조금씩 좀 더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큰 첫 번째 들어오는 이슈로 보고서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슈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이슈는 SSL 트래픽의 증가입니다. SSL 트래픽의 증가는 사실 모든 보안업계의 지금 주요 이제 이슈, 그다음에 화제 중에 하나죠. 도대체 SSL 안쪽에 있는 악성 코드나 악성 시그네처를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이제 이슈가 떨어 있는데 이 SSL 트래픽이 갑자기 증가하는 이유는 이제 많이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보고서에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로 2016년 1분기부터 SSL 트래픽 HTTPS 비율이라고 했던 부분이 보시면 계속 지속적으로 60%에 육박하는 이제 수준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단순한 텍스트 기반의 보안 장비를 운영하실 경우에는 트래픽 중 60%는 디텍션할 수 없는, 감지할 수 없는 영역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섀도우 부분, 가려진 부분을 어떻게 SSL, 보코와 보안 장비나 이런 장비를 통해서 해결하고 디텍션할 건지, 그 다음에 침투 탐지를 할 건지, 그 다음에 방지를 할 건지에 대한 이제 대안이 꼭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보고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또 하나 두 번째 핫 트렌드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도입입니다. 점점 SaaS, IaaS라고 대표되는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로컬 디스크가 아닌 클라우드 쪽에 저장되거나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받는 데이터의 악성 코드 부분, 그 다음에 위협, 보안 위협에 해당하는 각종 파일, 그 다음에 패킷 공격, 어택 공격을 어떻게 감지할 것에 대한 이제 솔루션 또한 필요한 부분으로 이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포티넷의 4분기에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익스플로이 동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공격 단계, 이메일 피싱이든 여러 가지 사이트 공격을 통해서 감염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익스플로이 동향입니다. 알려진 취약점에 해당하는 vulnerability라고 하죠. 알려진 취약점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활동들이 계속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에서의 이제 익스플로이 동향으로 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작년 4분기에는 그림 3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스 공격 대비 익스플로이 공격이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하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IoT 기기, 와이파이 카메라, 그 다음에 DVR, CCTV 영역이죠. 그쪽이 점점 IP 통신, 게다가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5G, IP, 순수 IP 통신이 오픈되면서 오픈 네트워크상에서의 서로 이제 개방성을 통한 보안 침투 공격이 많이 발생하는 트렌드로 갑자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배 이상의 갑자기 전년 분기 대비 증가하는 공격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공격이냐? 특히나 이제 익스플로이 부분 중에서 어떤 익스플로이 공격이 가장 많은 상위 20%를 차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사 도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왼쪽 Y축을 보시면 2012년도, 2013년도 또는 NoCV 또는 어떤 거 보시면 2005년도라고 써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2005년 또는 1990년도에 알려진 공격을 여전히 가지고 해커들이 악용을 하고 있다라는 진짜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색깔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38%, 그 다음에 37% 공격률, 출현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위 공격을 보시면 이미 2012년도,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알려진 공격입니다. 패치하라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지가 나가 있지만 여전히 패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다가 이제 공격,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무려 보시면 굉장히 많죠. 38%, 37%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이제 아파치, 특히 많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계시는 아파치 스트럽 플랫폼에 대한 알려진 취약점 공격이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도표에서, 이 지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 도표 메시지에서의, 이 리포트에서의 이제 또 하나 이제 주요 지표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oT 기기, 와이파이 기기나 CCTV와 같은 공공기기, IP 통신이 가능해진 IoT 기기가 커지면서 설치가 많이 되고 있죠. 많이 되고 있으면서 그 IoT 기기에 해당하는 취약점을 노리는 공격이 보시는 것처럼
4일 만에 270만 개에서 이제 5만 개에서 270만 개죠. 5만 개에서 270만 개 정도의 증가세를 갑자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앞으로 IoT 트렌드에 버금가는 이제 이런 보안 침해 사례 공격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이제 주요 지표로 확실히 이제 증거가 이제 잡히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IoT 기기 관련돼서는 리퍼 본넷이라고 하는 활동이 굉장히 지금 보시는 지표, 그림 5에서 보시는 지표처럼 4일 만에 굉장히 증가가 크게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안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익스플로이 킷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익스플로이 킷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익스플로이 킷을 지금 보시는 그림 6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익스플로이 킷을 디텍션할 수 있는 IPS 기술이 현재 운영 중이신 보안 장비에 녹여져 있는지 다 활성화되어 있는지도 또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것이 본 보고서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 뒷페이지 보시면 익스플로이 킷 지난 이제 4분기 또는 2017년도 동안에 가장 많이 출연하고 있는 빈번도가 이제 해커들이나 악성 코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익스플로이 킷을 디텍션 할 수 있는 이제 기술들을 꼭 보유하시거나 운영하셔야 된다는 것이 본 보고서에서 이제 말씀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제 키 포인트 중에 이제 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멀웨어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일반 분들한테는 랜섬웨어, 워너크라이로 많이 알려진 랜섬웨어 부분에 대한 멀웨어 동향을 보시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유 변종 19% 증가, 멀웨어군 3,000개 증가. 결국 이 많은 멀웨어군을 다 디텍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제 보안 장비의 또 밸류, 그다음에 투입 목적이 각 이제 운용 목적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는 이제 지표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그림 10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단 오른쪽으로 가실수록 좀 더 임팩트 출현율이 많은, 그다음에 한번 출현 감염이 되면 임팩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이제 각종 멀웨어 군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시고 또 하나 이제 또 재미있는 지표로 그림 11을 보시면 멀웨어 키트 중에서도 멀웨어 이제 표런치라고 하죠. 멀웨어를 작성하는 인스턴스 중에서도 네무코드, 그다음에 에이전트라고 하는 멀웨어 인스턴스 쪽에 변종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한 게 또 4분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락키나 비트코인 마이너, 요즘 이제 가상화폐 이제 하이제킹 같은 이제 이런 랜섬웨어군 말고도 네무코드, 그다음에 에이전트를 통한 변종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변종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구축하시고 IPS 시그네처를 여기 네무코드나 에이전트에 맞춰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도 요 두 개군에서의 변종은 IPS 장비나 보안 장비를 회피해서 내부로 침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표를 보실 때 봐주셔야 될 부분은 이런 IPS 장비들이 이런 신종 ATP라고 알려진 변종, 우회 공격 등에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분명히 이제 과시할 수 없는 주요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다음 주제로 이제 미니 포커스라고 하는 이제 페이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 국내에서도 굉장히 작년 12월부터 핫한 주제였던 이제 가상화폐 있죠. 가상화폐 쪽에 이제 암호화 화폐를 채굴하는 이제 멀웨어를 이제 해킹 통해서 일반 사용자 PC에 감염시킨 후에 악용하는 멀웨어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뭐 이제 임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부 직원들 또는 서버들 각종 수백 대, 수천 대의 PC가 어느 특정 악용된 사용자 해커가 자기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서 이용한다고 악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서 이런 크립토 재킹이라고 알려진 신종 크립토 커런시 멀웨어도 분명히 디텍션하고 감지해야 될 이제 대상으로 인디케이터로 이제 많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본넷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exploit 그다음에 멀웨어가 제대로 성공했다면 다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액티비티는 본넷입니다. 본넷 활동이 급증했다는 얘기는 특히 내부 사용자 직원 네트워크에서 본넷 활동이 급증했다는 얘기는 이미 감염된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에. 그래서 내부 망분리나 각종 내부 망분리 방화벽, 그 다음에 ATP 샌드박스들을 내부 망 사용자를 위해서 구축해야 되는 이유, 특히 차세대 방화벽 같은 인터넷 구간에 필요한 보안 장비를 별도로 구축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활동들을 하나하나 디텍션하고 보고를 해야 되죠. 보고를 해야지만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본넷 활동에 대한 이제 트렌드입니다. 지난 4분기에. 그래서 본넷 활동도 꾸준히 계속 10월부터 12월 동안 꾸준하게 이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림 15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본넷도
상당히 많은 개발군들이 있습니다. 리소스가 있죠. 이 리소스를 이용해서 이제 많은 본넷을 개발할 수 있는데요. 특히 보안 장비, 이 본넷을 디텍션하기로 담당을 지금 운영 중이신 보안 장비는 여기 보여주고 있는 본넷 활동 중에 최소한 오른쪽 윗부분에 볼륨으로 이제 많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디텍션 기술을 보유한 장비를 같이 운영하시는 것도 한번 관전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 17번 부분은 이제 각종 이제 본넷 활동 중에 출연율이 얼마나 가장 높았는지 여기 보시면 이제 피셔, 살리티, 크립토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많이 보셨던 부분에 대한 본넷 액티비티가 활동이 계속 꾸준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 부분에 좀 재미있는 보고가 있는데요. 뭐 얼마 전 뭐 국내 이제 보안 쪽에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약간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웨비나에서 얘기하기는 북한에 이제 별도 해킹 그룹 단체가 있죠. 뭐 히든 코브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난 4분기에 미국 이제 DEH하고 홈랜드 시큐리티 부서에서 펄7이라는 좀 발음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펄7이라는 이제 공격 해킹 툴킷이 대규모로 이제 살포되고 배포가 되고 운영 중이라는 게 이제 경고로 많이 떴습니다. 물론 이제 IOC나 각종 이제 보안 장비에서 이 부분을 탐지하기 위한 시그네처도 이미 배포가 된 상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그네처가 배포됐다는 것은 갖고 계신 보안 장비가 이 해당 시그네처를 제공하는지, 그다음에 시그네처를 활성화하셔서 디텍션, 그다음에 차단을 하고 하는 기능을 활성화해 놓으셨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포티넷을 운영 중이신 고객분들도 이 펄7에 대한 시그네처 업데이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그네처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포티넷 보안 장비를 운영하고 계시더라도 이런 펄7 해킹 툴이나 북한에서 이제 이런 각종 본넷 활동을 디텍션할 수 있는 기능들이 꺼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 운영 중인지를 꼭 더블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페이지는 제로데이 리서치에 대한 포커스 부분입니다. 제로데이 리서치는 사실 약간 굉장히 좀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각종 보안 침해 사고를 전부 다 샘플을 찾아서 콜렉트하고 분석하고 비헤이비어 분석한 이후에 이게 위협적인지 아닌지 아닌 코드인지를 다 찾아내야 되는데요. 이런 알려지지 않은 영역의 제로데이 리서치를 위해서 포티넷에서는 포티가드 AI라는 머신러닝과 신규 AI 기술을 접목한 시그네처 분석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기 화면에서도 보신 것처럼 MS 익스프레스 또는 그래픽, 알려진 이제 CV 이런 공격 형태도 포티가드의 이제 제로데이 리서치 팀에서 재빠르게 찾아서 업데이트된 시그네처 예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다음 리포트 주제는 약간 이제 업종별로 또는 대륙별로 X축과 Y축을 보시면 대륙별로 어떤 공격이 가장 본넷 활동이 컸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좀 흥미롭죠. 아프리카, 아시아나는 뭐 안드로메다가 활동이 컸지만 중동은 마찬가지 안드로메다. 하지만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아프리카 죄송합니다. 후진국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프리카 쪽에서만 유독 발생을 많이 하는 안드로이드 계열 본넷이 또 있고요. 아시아, 북미 지역별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이제 본넷의 이제 분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아시아 쪽에 해당하는 이제 멀웨어나 본넷 활동에 대한 이런 액티비티 보고서를 보신다면 흥미롭게 내가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보안 장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약간 팁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부분, 권장사항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제 포티넷 장비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저희가 권장드리는 부분은 이제 포티가드 서비스를 활성화시켜서 장비를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운영한다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성능 저하, 그다음에 사이징에 대한 이슈들이 꼭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로 적용하시기보다는 이제 포티넷 코리아와 좀 한번 상의를 해주시는 자리를 좀 전화를 주셔도 되고 이메일을 주셔도 좋고 그런 부분에 이제 사전 디스커션이나 간단한 미팅 정도는 체크하신 후에 활성화하시기를 이제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약 10가지로 이제 압축된 요약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9가지로 권장을 드리고 있네요. 이 부분은 이제 리포트를 봐주시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제 정리 슬라이드 2장은요. 주요 토픽과 트렌드, 지난 4분기, 2018년도 1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주요 보안 트렌드에 무시할 수 없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넷,
그다음에 모바일 몰웨어, 그다음에 특히나 요즘같이 이제 IoT 기기, 집에 TV나 보일러도 다 원격 휴대전화로 조절할 수 있는 시대에는 결국 다 IoT 기기들입니다. 다 IoT 기기를 쓴다는 얘기는 그 IoT 기기에서 구동되고 있는 운영체제, 오픈소스 취약점, 그 다음에 원격 해킹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IoT 익스플로잇에 관한 관심, 그 다음에 와이파이 CCTV와 같은 기기들의 실제 공격 침해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대처를 해야 될 내용이고요. 랜섬웨어, 또 하나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랜섬웨어 부분, 그 다음에 크립토 재킹이라고 해서 이제 가상화폐 쪽 해킹을 통한 몰웨어 유포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있을 이제 웨비나에서는 이제 블록체인 관련 쪽 이제 얘기를 또 드릴 텐데요. 그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관련된 이제 침해 사고, 그다음에 솔루션이 어떤 건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음 분은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테가노그래피라고 있습니다. 말이 되게 좀 합성어라 굉장히 좀 애매한데요. 이건 뭐냐면 한 예로 PDF 파일을 제가 어느 사장님한테 메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PDF 파일 안에 있는 이미지, 뭐 PNG나 각종 그림 이미지 실제적으로는 악성 코드로 제작된 코드다 이거죠. 소프트웨어 코드가 있다라는 것을 좌시하지 마시고 그거를 잡아낼 수 있는 CDR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이제 포트넷뿐만 아니고 각종 이제 선도하고 있는 보안 기업에서 이제 많이 출시하고 있는 신규 보안 기능인데요. Content Disarm and Reconstruction이라고 해서 각종 오피스, PDF 파일 안에 있는 오브젝트 안에 숨어 있는 악성 코드를 잡아내는 기술이 이제 CDR이라고 대표되는 용어로 이제 많이 지금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이제 위협의 출현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보신 것처럼 P2P 프락시 타겟. 여전히 P2P는 위험한데 여전히 P2P를 계속 운영하도록 사용자분이 쓰시도록 오픈해 놓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 조직에. 하지만 또 P2P를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도 아닌 것도 또 사실이고요. 특히나 이제 프락시, 인터넷에 있는 프락시를 지정해서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클라이언트 내부 사용자 하나라만 있어도 악성 코드가 구축해 놓으신 보안 장비를 뚫고 우회해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백도어가 분명히 존재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사용자 또는 인터넷 구간에 운영하시는 차세대 방어이나 각종 보안 장비가 이런 P2P, 프락시 트래픽을 디텍션해 줄 수 있는 기술 또한 꼭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게 취약점에 관련된 시스템 보안입니다. 화면이나 이제 각종 이 보고서를 보시면 이제 눈치가 조금 이제 빠르신 분들, 조금 빠르게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잡아내시는 분들은 모든 게 취약점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취약점을 그대로 두고 운영하는 순간에 이제 많이 이런 보안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90% 이상 또는 70% 이상이 그러한 공격이다라고 이제 보고서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취약점을 막아낼 수 있는 또는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패치해 줄 수 있는 경고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시는 것도 이제 포트넷에서 공고드리고자 하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마지막 공고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장시간 제 세션을 좀 들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정도로 지난 2017년 4분기 글로벌 위협 동향 보고를 발간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